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 선생님입니다. 오늘 절대공식 넘버 1 22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오늘 배울 게 많아요. 계속적 용법이라는 거 배울 거고, 앞절을 선행사로 받는 계속적 용법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명사, 전치사, 관계대명사를 시작하는 계속적 용법도 배울 겁니다. 오늘 배우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세 번째 거 특히 많이 중요합니다. 물론 앞에 있는 것들도 다 중요하긴 합니다. 오늘 배운 것들 꽤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해석을 좀 어렵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서 문법 문제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 역시 열심히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봅시다.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뭐 배웠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지난 시간이 선생님과의 시간이 달라서 지금 뭐 지난 시간에 배운 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원래 지우려고 그랬는데 깜빡했네요. 이번 시간에 배울 게 뭐냐?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계속적 용법. 그러니까 관계사절이라는 것이 한정적 용법이 있고 계속적 용법이 있어요. 계속적 용법이 무엇이고요? 그러니까 계속적 용법이라는 그 용어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해석해야 되는지를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들 좀 설명드릴 겁니다. 봅시다.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절 갑니다. 관계사절의 두 가지 역할 가보도록 할게요. 이미 선생님 앞에서 설명했던 건데요. 광주, K자로 한번 썼을 거예요. 광주, which is in 경기도, K자로 썼을 텐데 우리나라의 그 요즘에 맞춤법을 맞췄네요. 광주, which is in 경기도라고 썼습니다. 원래 발음하면 이거 광주, which is in 경기도 이렇게 발음해야 될 건데, 그지? 그냥 우리나라 발음합시다. 광주, which is in 경기도. 그 광주대는 컴마가 없고요. 서울대는 컴마가 있습니다. 이 컴마 하나 때문에 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컴마가 없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제한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제한적, 영어학에서는 제한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문법에서는 한정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슷한 말이죠. 광주는 두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범위를 좁히는 역할의 관계사절이 나옵니다. 경기도에 있는 광주, 그러면 그 전라도에 있는 광주는 배제되고 경기도에 있는 광주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범위를 좁히는 겁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배제시키고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이 이 제한적 한정적 용법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범위를 좁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서울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을 좁힐 수는 없습니다. 이미 서울이라는 것의 범위는 좁아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에 대한 보충 설명만 할 수 있고요. 보충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비제한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제한적 용법. 그리고 이거를 계속적 용법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용어 그대로 계속적 용법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서울. 그 서울이라는 것은 수도이다 한국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광주, 어떤 광주예요? 경기도에 있는 광주예요. 서울, 어떤 서울이 아니에요. 서울은 수도이다 한국에,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그럼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똑같이 생겼는데 컴마 하나만 있는 거 가지고 한번 구별을 해볼게요. The students who had done well on the test were excused from class early. 이거 하고 the students 다음에 who had done well on the test were excused from class early. 요거하고의 차이점은 요 컴마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컴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문장은 쓰세요. 이 문장은. 이 문장 하나 쓰세요. 문법책에 나온 문장입니다. 썼나요? The students who had done well on the test were excused from class early. 이렇게 쓰면 후부터 이학 앞에 있는 students를 꾸며주잖아, 이렇게. 그지? 그래서 그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에요? 시험 잘 본 학생들은 면제되었다, 수업으로부터 일찍. 그러니까 수업으로부터 일찍 면제됐다는 건 뭐야? 집에 빨리 갔다는 얘기예요. 이 말 위에 있는 건 뭐냐면, 위에는 이렇게 학생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시험 잘 본 애들이 요만큼 있어요. 얘네들만 집에 빨리 갔다는 얘기야. 범위를 좁히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걸 보면 컴마가 나오고 뒤에 관계사절 나왔어. 컴마가 나왔으면 뭐 하는 거라고 했어? 보충 설명하는 거랬지. 그죠? 이 컴마 하나 빠졌네요. 컴마 하나 빠져서 컴마 써주세요, 이거. 이 앞에도 컴마 있어야 되고 뒤에도 컴마 있어야 돼. 쓸 때 컴마 하나 더 찍어주세요. 됐나요? 그럼 이건 뭐냐면 그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은 뭐 했어? 잘 봤어, 테스트를. 그래서 이 학생들이 뭐 됐어? 면제되었어, 수업을 일찍. 이건 어떤 그림이야? 여기에 뭐가 있어? 학생들이 존재하고 있어. 근데 이 중에서 이 전체 학생들이 시험 다 잘 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됐어? 수업에서 면제되었다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범위를 좁힌 것이고 얘는 이미 그 범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좀 잘못 그린 건 이거야. 뭐냐면 원래 이렇게 그려야 돼. 여기에 학생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 학생들 전체가 먼저 됐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 학생들은 다 싹 다 잘 본 거야 시험을. 그래서 수업에서 일찍 면제되었다는 뜻이죠. 이해됐어? 이 컴마 써야 돼. 컴마. 이 두 개 멈추고 쓰세요. 차이점 알겠어요? 응? 차이점. 위에는 잘 본 애들만 면제된 거고 밑에는 학생들 전체가 다 잘 본 겁니다. 컴마 하나 때문에 이런 큰 차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됐나요? 원어민들도 이 비제한적 용법과 제한적 용법을 나눠서 이해합니다. 알겠어요? 우리도 이걸 나눠서 이해해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두 개 문장 봅시다. I met a woman. 난 한 여성을 만났어. 어떤 여성이야? Who can speak four languages. 4개국어로 말할 수 있는 여성을 만났어. 여러 여성들이 존재하잖아. 그 중에서 4개국어로 말할 수 있는 여성 범위가 확 줄죠. 4개국어로 말할 수 있는 여성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제한적 용법. 그죠? 한정적 용법이고 밑에 거는요. I met Elizabeth. 나는 엘리자베스를 만났는데 그녀는 말할 수 있어 4개국어를. 엘리자베스는 이미 독특한 존재고요. 범위를 좁힐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엘리자베스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계속적 용법과 한정적 용법은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계속적 용법에는 이렇게 독특한 인물이라든지 독특한 장소라든지 독특한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특정한 것이 나올 수가 있어. 여기는 특정한 것이 나올 가능성이 좀 적고 봅시다. 계속적 용법의 관계성을 절대 무식합니다. 앞에 NP 명사 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책에는 N이라고 써 있는데 그냥 명사로 써 있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명사 구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사 구로 표현해놨습니다. 명사 구로 바꿔주세요. 명사 구가 있고 밑에 해설도 N이 그냥 NP라고 써주시면 돼요. 명사 구 뒤에 컴마와 함께 관계사로 시작되는 절이 나옵니다. 여기 컴마 뒤에 있는 관계사는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사람일 때는 who나 whom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물일 때는 which가 나올 수 있고요. 시간일 때는 when이 나올 수 있고요. 장소일 때는 where이 나올 수 있습니다. why는 여기 쓰이지 않고요. 그죠? that도 쓰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that은 쓰이지 않습니다. 계속적 용법에 that은 안 쓰인다는 거 중요해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있어. 뭐냐면 계속적 용법에 that이 안 쓰이는 거야. 근데 애들 어떻게 알고 있는 줄 알아? 선생님 컴마 that 안 쓰이는 거. 선생님 컴마 that이 안 쓰입니다. 야, 컴마 that이 안 쓰인다고 하면 그 that이라는 게 뭔 that인지 어떻게 알아? 그치? that이 접속사 that도 있잖아. 명사절의 접속사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that이 대명사나 한정사 that도 있어. 근데 애들은 그냥 무조건 컴마 that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단순 무식하게 외우면 단순 무식하게 틀려. 알겠어요? 예전에 기출문제에서 실제로 기출문제 평가원 기출문제에서 컴마 다음에 that이 나왔었어. 그리고 밑줄 쳐놨었어. 번호로다가 1번인지 2번인지 모르겠지만 알겠어요? 근데 애들이 이거 뽑은 애들 있겠니 없겠니? 있어요. 이거 틀렸다. 왜? 선생님 컴마 that이 안 된다고 그랬어. 와 배운 대로 나왔네. 이거 안 틀린 부분이었어. 무슨 말인지 안 틀린 부분이었어. 네가 무식하게 외웠으니까 무식하게 틀리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컴마 that이 안 된다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컴마 that이 안 된다가 아니라 계속적 용법에 that이 쓰이지 않는다. 관계사절에 쓰이는 that은 컴마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 그래서 뭐라고 알고 있으라고요? 계속적 용법에는 관계사 that이 쓰이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계속적 용법에는 관계사 that이 쓰이지 않는다. 알겠죠? 컴마 that이 안 돼. 알겠어? 계속적 용법에는 관계사 that이 쓰이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으라고. 보자. 그럼 얘는 해석 어떻게 합니까? who나 whom은 그 사람이잖아. 앞에 있는 사람을 넣어서 그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which는 앞에 있는 그것을 넣어서 그것들은 그것들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when은 앞에 있는 걸 넣어서 그때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where는 거기에서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우리 이것도 이렇게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컴마가 쓰이고 who나 which나 when이나 where는 이렇게 바꾸라고 그러지. 뭐 컴마 who나 whom 나면 and 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and 뭐 he나 she 뭐 he
뭐 등등등 이렇게 바꿔서 일하라고 배우는데 이 and 접속사와 그다음에 she 대명사로 바꿔서 이해하는 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바꿔서 이해하는 건 좋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로 대명사로 해석합니다. 접속사는 그냥 의미 두지 마시고 그냥 바로 대명사로 바꿔서 해석하면 돼. 그 사람은, 그것은, 그때,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and로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해석할 때는 그냥 대명사처럼 해석하자라는 얘기야. 봅시다. The story starts back in 1950. 그 이야기는 starts 시작합니다. 1950년대로 돌아가서 시작합니다. 그때, 그럼 그때가 언제야? 1950년대에 I was 5. 나는 5살이었어요. 그때, 그 해에 나는 5살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and then 이렇게 바꿀 수 있지만 바꾸는 거는 우리가 해석할 땐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요. 알겠어요? 이해할 땐 상관없지만 해석할 땐 하지 말라고. 그때 나는 5살이어서. 그 다음에 he went to Toronto. 그는 토론토로 갔어요. 거기에서 그는 임대했어. 하나의 아파트를. 이해됐나요? 거기에서라고 해석하라고요. and there로 바꿔서 이해하는 것은 괜찮지만 바꿔서 이해하면 됐지 해석하지 말라고. 알겠죠?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계속적 용법이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I was disappointed to Miss Bryan. Miss Bryan. 나는 실망했어요. to 누구에게? Miss Bryan에게. 요즘에는 Miss 이런 말 안 쓰고 그냥 Miss라는 말 쓰죠. 그죠? 왜 남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미스터고 결혼한 사람도 미스터인데 왜 여자는 결혼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 나누냐? 성차별이다. 그래서 MS를 쓰는데 이게 쓰였었던 문장에서 미스라고 써있으니까 그냥 미스로 갈게요. 그래서 브라이언 양입니다. 브라이언 양에게 실망했어. 컴마 후잖아? 그럼 뭐라고 써야 돼? 브라이언 양이 막 체크아웃했어. 이해됐나요? 다시 갑니다. 나는 실망했어. 브라이언 양에게 브라이언 양이 막 체크아웃했어. 됐나요? 재밌는 건 이거야. 우리나라 말은 계속적 용법, 한정적 용법의 차이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은 없어. 우리나라 말은 다 꾸며도 돼. 나는 막 체크아웃한 브라이언 양에게. 이때 우리나라 말은요. 보충 설명하는 거지 수식해서 범위를 좁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번역하게 되면 막 체크아웃한 브라이언 양에게 실망했어.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가는 건 뒤에서 앞으로 오는 거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냥 쭉 밀고 나가는 얘기야. 나는 실망해서 미스 브라이언에게 그녀는 막 체크아웃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생님은 한정적 용법이든 계속적 용법이든 다 밀고 나갑니다. 이해됐어? 다 밀고 나가세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떤이란 말만 안 하면 돼. This is Gabriel. 이게 Gabriel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너에게 말해줬지. 그 사람에 대해서. 그죠? 나는 말해줬어 너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카페인입니다. Which is found. 근데 카페인은 발견되는데 어디에서? 커피와 차에서 발견되는데 is a mild stimulant. 온화한, 순한 stimulant, 자극제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카페인이 왜 마일드한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카페인 되게 강력해요. 되게 강력합니다. 잠이 안 옵니다. 선생님 그래서 커피를 먹으면 잠을 못 자는데 오늘 먹었어요. 피곤해서. 수업을 못 할 것 같아서 먹었어요 일단. 그 다음에 이거는 연습하라는 얘기죠. 헨리 무어. 그 사람은 죽었다. 1986년에. Wednesday. 수요일. 그때 나는 혼자였어. 그죠? 쿡. 그 사람의 책이 출판되었지. 목요일에. 헨리 무어. 그 사람은 죽어서 1986년에. 헨리 무어는 이 one of 중에 하나야. 누구 하나야? 브리튼. 영국의 가장 잘 알려진 조각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도착했습니다. 수요일 날에 그때 나는 혼자였어요. 그의 부모님은 이사하셨지. 워틀링턴으로 이사하셨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살았어요. 행복하게 줄곧. 그 후로 쿡에 따르면 그 사람의 책이 그 출판되었대. 목요일 날에. 그 대부분의 재앙들은 피할 수 있는 것이다. 해서 어렵지 않죠? 그죠? 뭐 별거 아닙니다. 우리 관계에서 배웠던 대로 그냥 쭉쭉 밀고 나가시면 돼요. 더 2번 갑니다. 앞절을 선행사로 받는 계속적 용법의 위치, 그 다음에 명사, 전치사, 관계대명사로 시작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절. 이 내용도 이제 좀 복잡한 내용일 수 있는데 봅시다. 앞절을 선행사로 받는 계속적 용법의 위치. 이건 뭐냐면 선행사로 앞에 있는 명사구가 아니라 앞에 나온 절을 받아주는 위치를 말한다. 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시라는 녀석이 우리가 쓰임을 보면 이시 가주어로 쓰일 때 볼 수 있잖아. 얘 가주어로 쓰일 때 보면 얘가 뭘 대신하냐면 동명사 절 대신할 수도 있고 투부정사 절 대신할 수도 있으며
명사절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절들을 대신하는 it을 보면 it이 원래 얘네들 절을 대신해서 쓰는 대명사다. 절은 항상 단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절은 단수니까 it으로 대신하잖아. 그지? 그 it의 접속사의 기능, 즉 연결의 기능과 연결 플러스 it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영어에서 뭐란 얘기야? 연결하면서 it의 역할을 해주는 것도 관계 대명사인 which라는 녀석이 하는 역할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which라는 것이 저 앞에 있었던 동명사들, 투부정사들, 명사절 같은 절 내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여기 써 있는 절뿐만 아니라 그냥 앞문장 전체를 받을 때도 it을 쓸 수 있거든. 앞절, 그죠? 앞에 있는 절 전체 이것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앞에 있는 문장 같은 걸 역시 which로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됐나요? 봅시다. SVOCA 앞에 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which가 나오고 단수동사 나오고 OCA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컴마 다음에 which가 나오면 영어에서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which가 받는 것의 가능성은 첫 번째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noun phrase 명사 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다? 앞절 전체나 일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우리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명사고 이건 조금 아까 배웠고요. 지금부터 배우는 건 뭐예요? 앞절의 내용을 받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SVOCA가 나오고 which가 나오고 단수동사 나옵니다. 절은 항상 뭐 취급한다? 단수. 기억나죠? 절은 뭐다? 단수. 동명사절 절이니까 뭐다? 단수. 투부정사절 절이니까 뭐다? 단수. 그죠? 그 다음에 명사절도 뭐다? 단수. 해인사도 뭐다? 단수. 기억나지? 봅시다. which가 나오고 나서 얘가 주어로 쓰인다고. 얘가 이렇게 주어로 쓰이게 되면 이게 주어로 쓰였을 때 단수동사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얘가 주어로 쓰이느냐? 이거 이렇게 바꿔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내용을 it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앞에 and라든지 뭐 but이라든지 이런 접속사를 써주고 그 뒤에 it을 쓰면 되는 거야. 앞에 컴마 있었을 거죠. 그죠? and it, but it 이겁니다. 이거에서 and it이나 but it을 뭘로 바꾼 거야? which로 바꾼 거야. it이니까는 뒤에 뭐가 나오는 거야? 단수 동사 나온다고. 이해됐어요? it이니까 단수 동사 나오는 거야. 그래서 which는 그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것. 앞에 나온 내용을 받아서.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건 주어로 쓰이는 경우이고 이게 대부분의 경우인데 주어로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which가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which가 목적어로 쓰이면 뒤에 주어 동사로 시작되는 절이 나오겠죠. 이해됐나요? 역시 and 플러스 it이나 but 플러스 it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둡시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I was actually on time. 나는 정말로 실제로 정각이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제때 시간에 도착했다는 얘기죠. Which is unusual for me. 근데 그것은 나에게 일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때 which라는 것은 앞에 있는 time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unusual한 게 아니잖아. 내가 actually on time 했다는 사실이 unusual한 거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앞절을 받아주는 which가 되는 겁니다. But it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But it 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일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실전에서 만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나는 정말로 시간 제때에 맞췄다. 근데 그것은 앞에 나온 이 내용은 unusual한 것이었다. 나에게.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두 번째. The house is near the sea. 그 집은 그 바다 근처에 있다. Which is a plus factor for us. 그것은 바다일 수도 있지만 바다인지 앞절의 내용인지는 문맥적으로 뭐가 맞는지 판단을 해야 돼요. 바다가 우리에게 플러스 팩터다가 아니라 단순히 바다라는 것 자체가 플러스 팩터인 게 아니라 그 집이 바다 근처에 있는 것이 플러스 팩터인 거야. 알겠어요? 단순히 바다라는 것 자체가 플러스 팩터리 아니에요. 바다가 그 집 근처에 있다는 것이 플러스 팩터리라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플러스 요인이다라는 얘기죠. And it is a plus factor for us. 에서 and it이 which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she was told he would never talk. 그는 들었어요. 그가 결코 말할 수 없을 거라는 말을 들었어. 여기 아까는 is는 다 주어로 쓰인 which였잖아. 이번에는 which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지. 목적어였던 which인 겁니다. 분석해 볼게요. which 목적어 땡, she 주어 땡, proved가 동사 땡, wrong이 보어 땡이죠. 그녀는 들었어요. 그가 결코 말을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어. She was told 다음에 that 빠진 겁니다. 그녀는 들었어. 뭐라고? 그가 결코 말을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어. Which 근데 그것은 그가 말을 결코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입증했다 틀렸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요거 어떻게 했어? But
She proved it wrong. 원래 이런 문장이었지.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했다. but하고 is 합쳐서 which가 된 겁니다. 이해됐나요? 흔하지 않은 예죠. 이것서 which가 대신하는 것이 he would never talk란 대절, 명사절 내용을 대신하고 있었던 거야. 앞절 전체 다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practice 한번 보겠습니다. Somehow 어떻게인가 I offended him. 나는 그를 화나게 했어요. Which wasn't what I intended. 그것은 이 힘을 받을 수는 없잖아. which가 앞절을 받는 거지. 그것은 내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어. 화나게 했던 것은. 두 번째, I hit something on the road. 나는 때렸어. 무언가를 도로에 있는 무언가를 쳤어요. which 그것이 보냈습니다. 그 차를 회전 속으로 보냈습니다. 차를 회전시켰다. 차를 빙글빙글 돌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여기서 which가 도로에 있는 무언가가 차를 회전시킨 게 아니야. 도로에 무언가 차를 회전시키면 도로에 막 이렇게 띵 막 차를 때리는 무언가 있었으면 이게 가능한 건데 그게 아니라 뭔가를 빵 충돌하면서 차가 확 돌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which는 앞에 있었던 거 충돌한 그 사실이 되는 거지. 그래서 which는 and it을 줄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it은 앞에 있는 절 내용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she has inherited her father's large nose. 그녀는 물려받았어요. 그녀 아빠의 커다란 코를. which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여기만 봤을 때는 그녀의 아빠의 커다란 코가 될 수도 있어요. 이래서 그녀의 아빠의 커다란 코가 될 수 있고 앞절일 수도 있어. 둘 다 단수잖아. 둘 다 가능성이 있어. 그럼 코라고 첫 번째 생각해 봅시다. 그녀 아빠의 커다란 코는 매우 불행하다. 아니 그녀의 아빠의 커다란 코가 왜 불행해요? 나 불행해. 나 코야.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은 그 코가 불운하다라는 얘기야? 코가 크면 우리는 복코라고 하잖아. 코 자체가 왜 불운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녀가 아빠의 큰 코를 물려받은 게 불행한 거지. 이해됐어요? 그것은 그 물려받았던 사실이 매우 불행하다. 왜? 그녀가 뭐 얼굴이 조망많은데 코만 엄청나게 커요. 이래서 얼굴의 절반이 코야. 그렇게 되면 이제 균형이 깨지는 거야. 아빠는 그게 아니에요. 아빠는 얼굴도 크고 코도 커요. 그 집 괜찮아요. 근데 뭐 딸은 안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위치는 앞에 있는 절을 받는 거라고 봐야지 그녀 아빠의 커다란 코라는 것 자체가 불행한 것은 아니겠죠. 이해된다요? 앞절을 받아주는 위치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 다음에 명사 더하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시작되는 계속주행법의 관계사절 보겠습니다. 전치사구의 두 가지 역할부터 볼게요. 전치사구의 첫 번째 역할은 뭡니까? 명사 수식이지. 어디에서? 뒤에서. 두 번째 역할은 뭡니까? 부사어입니다. 전치사구는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이 대표적인 역할이잖아. 기억나죠? 근데 그럼 보세요. 우리가 문장을 볼 때 in which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었어. 그럼 in which라는 것은 관계사절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었어?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어. 이해됐나요? 그래서 뒤가 완전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지. 근데 이게 아니라 of which 같은 것들은 of which는 of 플러스 which인데 of는 꾸미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 얘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이 앞에 어떤 명사 나왔을 때 이 명사가 선행사는 아니야. 이 명사 나왔을 때 얘를 꾸밀 수 있어.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런 역할을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존재한다는 얘기야. 아무튼 in which도 전치사구고 of which도 전치사구잖아. 전치사구니까 부사로 쓸 수도 있고 명사를 꾸밀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건 앞에서 배웠던 개념이고요. 우리 오늘 배우는 개념이 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계속적 용법에서. 됐어요? 봅시다. 절대 공식합니다. 앞에 명사 있습니다. 더 뭐 정확히 쓰려면 명사구라고 써도 돼요. 명사구, NP, noun phrase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컴마 뒤에 한정사가 있을 수 있고요. 명사가 나오고 전치사 특히 of가 많이 나옵니다. 거의 90% 이상 of가 쓰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가 나옵니다. 당연히 관계 대명사 자리에는 which 또는 whom이 쓰이겠죠. 그리고 그 뒤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부사가 나오는데 주어가 가로쳐져 있는 이유가 뭐냐. 자 보세요. 일단 선행사는 누구야? 얘가 선행사야. 그리고 이 컴마 뒤에 있는 관계사 절은 앞에 있는 명사구인 선행사를 보충 설명해줘. 이해됐어요? 그리고 여기 전치사 of 같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무슨 구? 전치사구야. 이 전치사구 무슨 역할에?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줘.
그리고 이 명사 수식해가지고 무슨 구가 생겼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명사구를 이룬 거지. 이 명사구가 관계사절 안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주어라든지 목적어라든지 보어의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얘기예요. 얘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수행해. 그래서 그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주어에 가로쳐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됐나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자체가 명사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란 얘기야. 이해돼요? 좀 이따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관계 대명사 자리는 뭐하고 뭐밖에 안 나온다고? which하고 whom밖에 안 나옵니다. who도 안 돼요. 그럼 봅시다. 이해갑니다. They have two grown children. 그들은 갖고 있어요. 2명의 다 자란 아이들을. 그러니까 2명의 다 자란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Both of whom live abroad. 근데 그들의 둘 다가 live abroad. 해외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of whom이 앞에 있는 both를 꾸민다 그렇게. 이래서 of whom이 앞에 있는 both 꾸며요. both of whom. 그들 둘 다예요. 요거를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 and both of them live abroad.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and라는 접속사의 기능과 them이라는 녀석을 누가 하고 있어요? whom이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무슨 대명사?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whom이. 이해됐어요? 그들 둘 다는 산다 해외에서. 그냥 whom 자리에다가 앞에 있던 선행사인 two grown children 넣어서 그들 둘 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hey have two grown children and both of them live abroad. 이거 지금 설명한 거예요. and them의 역할을 whom이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She has written two novels. 그녀는 써왔습니다. 2개의 소설들을 both of which. 근데 그 소설들 둘 다는 of which 앞에 있는 both를 꿈이 있죠. 그 소설 둘 다는 have been made. 만들어져 왔습니다. 뭐로? 텔레비전 시리즈로. 이것도 바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nd both of them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 둘 다는 만들어져 왔다. 텔레비전 시리즈로.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But the triumph was watched by only 5,000. 하지만 그 승리는 지켜봐졌습니다. 단지 5,00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Half of whom. 근데 그들의 절반은 were soldiers in uniform.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었어요. 뭐 바꾸면 어떻게 돼? And half of them. 이렇게 바꿀 수 있죠? and them의 역할을 whom이 하는 거죠. 이래서요? and half of them. 그리고 그들의 절반은이야. 그냥 해석할 때는 바꿀 필요 없어요. half of whom. 그들의 절반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절반은 군인들이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됐죠? of whom이 앞에 있는 half 꾸미는 거예요. practice 한번 가보겠습니다. He described a sportive meal. 그는 설명했습니다. 묘사했습니다. 뭐를? 최상의 식사를. The like of which. 그 최상의 식사가 which가 받아주는 선행사인 거야. 그 최상의 식사와 같은 것을 like는 명사와 유사한 것이란 뜻이에요. 유사한 것. 그 최상의 식사와 유사한 것을 그는 결코 먹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the like of which부터 관계사절 시작된 거고요. the like of which라는 것은 관계사절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중에 하나 쓰인다고 그랬지? 주어 땡 had never eaten 동사 땡이니까 얘가 목적어 땡이 되는 거죠. 이래서 그와 같은 것을 그는 결코 먹어본 적이 없었다. 이거 바꿀 필요는 없지만 굳이 한번 바꿔보면요. But he had never eaten the like of it.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 it과 but의 역할을 which가 하는 거죠. 하지만 그는 그와 같은 것을 먹어본 적이 결코 없었어. 됐나요? 그는 설명했다 최상의 식사를 한데 그와 같은 것을 그는 결코 먹어본 적이 없었어.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I had a few relationships at college. 나는 가졌어. 소수의 관계를 대학에서. Most of which. 근데 그 관계의 대부분은 상당히 단명했어. 그 관계들의 대부분은 상당히 단명했어. But most of them. 이렇게 바꿀 수 있죠. But 하지만 most of them. 그 관계들의 대부분은 상당히 단명했어. 이랬나? 짧은 그 수명을 가졌다는 얘기죠. 됐죠? 그 다음에 She took me
She took me. 그녀는 데려갔어. 나를 보러. 뭘 보러? 정말로 지루한 영화를 보러. 원래 go하고 take는 쌍을 이룹니다. go to see 보러 가다. take 목적어 to see 그러면 목적어를 데려가다 뭐뭐 하기 위해서 보러. 그죠? 이해됐어요? 그녀는 데려갔어. 나를 보러. 뭘 보러? 정말로 지루한 영화를 보러 날 데려갔어요. The only redeeming feature of which 유일한 redeeming 보충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보충하는 feature 특징입니다. of which 그 영화의 그 특징은 was the soundtrack 사운드트랙이었다. 그건 영화 무진장 지루했는데 음악만 좋았어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the only redeeming feature of which에서 which를 바꿔 쓰면 어떻게 됐어? and the only redeeming feature of it이 되는 거죠. and it으로 바꿀 수 있죠. 그죠? 그것은 였다. 사운드트랙이었다. 바꾸는 거는 이해를 위해서 할 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문장 보면 바꾸지 마시고 바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녀는 데려갔다 나를 정말로 지루한 영화를 보러 유일한 보충하는 특징 그 영화라고 해석하면 돼. 그것은 였다. 뭐였다? 사운드트랙이었다. 접속사는 그냥 빼고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the estate 그 부동산은 contains 포함하고 있대요. 300개의 새로운 집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about a third of which 이 about은 대략이란 부사입니다. about a third 거의 3분의 1입니다. 대략 3분의 1입니다. of which 그 집들의 거의 3분의 1은 were leased 임대되었다. to the council 그 의회에 임대되었다. 됐죠? 근데 which를 and them으로 바꿀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명사, 전치사, 관계대명사로 시작되는 계속적용법의 관계세를 문장 전환. 이게 되게 어렵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 잘 보세요. They have two grown children, both of whom live abroad. 아까 받은 거야. 이거를요. 뒤에 both 부분만 이제 바꾼다. and both of them live abroad.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죠? both of them일 때는 뭘 써줘야 돼? them일 때는 대명사니까 연결해준 접속사 필요하죠. and가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다 만약에 and를 both of whom 앞에 and를 쓰게 되면 여기다 and 쓰게 되면 맞겠어? 틀리겠어? 여기다 and 쓰면 틀린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알겠어요? and 안 됩니다. 여기다 and가 빠지면 틀려요.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냐면 and를 날리고 분사구문 만들 수 있어요. 분사구문 만들면 뭐가 나오죠? both of them이 나와요. both of them이 나오면 이제 and가 사라졌으니까 동사를 뭘로 바꿔? ing로 바뀝니다. living abroad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이해됐어요? both of them living abroad이야. 이 자리에다가 그죠? 뭘 쓰면 틀립니까? both of whom 쓰면 틀린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서 문법 문제 나올 만한 게 있어요. 알겠어요? 이런 것들 가지고 문법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여기 and 빠지고 틀리며 그죠? 여기 and 쓰면 틀리고요. 여기 both of whom 쓰면 틀린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leave, both of them이 쓰였을 때 leave 쓰면 안 되는 거야. and가 있거나 ing로 바뀌어야 돼. 이해되죠? 이 세 개가 똑같은 거니까 이 세 개를 반복해서 읽으세요. Both of whom live abroad and both of them live abroad. Both of them living abroad. 이게 같다는 거야. 알겠어요? 적어놓으세요. 썼나요? 썼어? 네, 지웁니다. 체크아웃. 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아무튼 명사구잖아요. 관계사를 내서 하나의 명사구로 쓰이는데 이 구조가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어. 명사구니까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또 쓰일 수 있는 거지. 이해돼요? 한번 봅시다. We struck up a conversation.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뭐를? 대화를 시작했는데 in the course of which. in the course of which. 이게 전치사 구예요. 이부터 여기까지가 전치사구야. 하는 역할은 부사어겠지 당연히. 그죠? 부사어고 it이 주어고 immersed가 동사고 데디아가 주어네요. 진주어네요. 가져오고 in the course of which 보세요. 뭐라고 쓰게 돼? 그 과정에서야. 뭐의 과정에서? which의 과정에서. which는 뭐야? 대화지. 그 대화의 과정에서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in the course of which. 이거를 바꾸면 and in the course of it이 되는 거죠. and in the course of it. 그죠? 그것의 과정 속에서 it emerged. 그것이 드러났어. 뭐가 드러났냐면 그가 선언이라는 것이 그죠? 나타났다. 드러났다. 됐어요? It emerged that 데디아가 나타났다. 데디아가 드러났다. 다시 한번 해석합시다.
우리는 시작했어요, 대화를. 근데 그 대화의 중간에서, 과정에서 그것이 드러났어. 뭐가? 데디아가. 그가 선원이란 것이. 됐어? The course of which 그러면 명사고지만 in the course of which 그러면 전사고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여기서도 만약에 in which 썼으면 그 대화 안에서가 되지. 그지? in the course of which니까 그 대화의 과정 속에서가 되는 거고. 알겠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다 했네요. 오늘 배운 거 간략히 정리합시다. 계속적 용법이라는 것은 특정한 대상이 나오고 보통 특정 대상이 나오고 컴마가 쓰이고요. 관계 대명사가 쓰이고요. 또는 관계 부사가 쓰인다고 그랬어. 이때 쓰이는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는 뭐가 있어? who, whom, which, 그다음에 when, where만 쓰인다고 그랬죠. 그죠? 그다음에 그 뒤에 절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who나 whom이 나오면 그냥 그 사람은, 그것은, 그 사람 다 쓸까요? 항상 특정 대상 아니야. 주로 특정 대상, 주로 특정 대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who나 whom, which, when, where이 나오죠. 나오게 되면 이때 who나 whom은 그 사람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which는 그것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요. when 그때, where 거기에서 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이 컴마가 있음으로 끊어진 겁니다. 보충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충 설명, 이때 whom이나 which나 when이나 where는 접속사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연결하면서 동시에 대명사 또는 부사로 쓰이는 애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 배운 게 뭐예요? 앞절을 받아주는 것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and is나 but의 is를 대신하는, 그죠? 주어 동사로 시작되는 절이 쭉 나오고 which가 나오게 되면 which가 뭘로 쓰였을 때? 단수로 쓰였을 때. 주로 많이 쓰이는 건 주어로 많이 쓰인다고 그랬죠. 그죠? 단수 쓰이고 뒤에 단수 동사 나올 수도 있고요. 뒤에 조동사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목적으로 쓰이면. 단수로 쓰이는 which가 나오면 이게 바로 앞에 있는 명사고 받을 수도 있지만 앞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앞절을 받는 which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배웠냐면 앞에 명사고인 선행사가 등장을 하고 컴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관계 대명사인 which나 who로다가 이 명사고를 받아주잖아. 그 앞에 of 같은 전사가 나오고요. 그 앞에 명사가 나오고요. 그죠? 이해됐나요? 기타 등등. 앞에 뭐 한정사 있을 수도 있고 그 앞에 또다시 전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간에 여기 이게 뭐로 쓰일 수 있어? 이게 noun phrase, 명사구로 쓰여서 이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는 이런 구조를 한번 봤고요. 이 앞에 또다시 전치사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in the course of which 이렇게 쓰인다고 그랬죠. 그것의 과정 속에서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환하는 거 하나 배웠었잖아. 컴마, both, of, whom, leave, abroad. 이걸 전환하게 되면 어떻게 나눴어요? and, both, of, them, leave, abroad. 바꿀 수 있고요. and 생략되면서 both, of, them 남고 leave가 뭘로 바뀐다? leaving으로 바뀌면 분사구문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바뀌는 것도 다시 한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Both of whom live abroad and both of them live abroad. Both of them living abroad가 같은 뜻이다. 됐죠? 오늘 중요한 거 몇 개만 짚어봤는데요. 이 중요한 거 이 몇 개만 아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배운 내용 다 여러분들 만드셔야 돼요. 배운 내용 5번 더 반복하시고요.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것들 좀 해오세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푸는 거 숙제입니다. 연습 문제. 계속적용법의 관계사를 다른 책에서 2개 찾아보세요. 알겠죠? 이거 찾기 힘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전을 통해서 who, which, when, where를 찾으면 계속적 용법이 나옵니다. 거기 예문으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시작된 관계사절 문장 전환 해보기 한번 해보세요. 문장 전환용으로 다 괜찮은 것들은 have pp 이런 거 안 들어간 거 비동사 나온 거 말고 일반 동사 들어간 거 있을 거예요. 이건 너무 우리 했던 거잖아. 꼭 주어로 쓰인 것만 되는 겁니다. 주어로 쓰인 것만. 다 비동사네. 다 비동사네. 요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bout a third of which are list. all이 being 돼서 탈락되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This state contains. 요거 한번 9번 가지고 한번 바꿔보시는 거 연습해 보세요. 아시겠죠? 네.
네, 다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절대공식 넘버 1 22강 계속적 용법 등등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연습 문제 꼭 풀어오시기를 바랄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